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드디어 2,400선을 뚫는 호황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매크로하고 주식시장 전망 같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포커스는 글로벌 통화정책 쪽으로 점점 시선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화 긴축의 속도라든지 이런 수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주에 시장의 관심은 그 상원과 하원에 출석한 옐런의 입에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었고, 뭐 결론적으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이 온건한 쪽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쪽에 시그널을 남기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이런 성적을 냈다는 것도 당연히 그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쪽 생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미국 연준은 아마도 9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내년의 예산을 다 확인한 다음에 12월 정도에는 대체대표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통화 긴축에 대한 속도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경계 수위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번 주에 20일 날 열리는 ECB와 BOJ 통화정책 회의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통화정책의 연속 성장에서 관심권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FRB보다는 ECB 통화정책에 대해서 긴장감이 조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가 전반으로는 아직까지는 통화 긴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유로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경기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 정책 정상화 압력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7월 같은 경우에는 즉 이번 21일 날 있는 통화 정책에서는 좀 중립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지만 9월 총선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톤 자체는 조금 통화 긴축에 가까운 쪽으로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회의는 마찬가지 20일 날 열리는 BOJ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OJ는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고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기도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통화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베 총리의 위상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정책 정상화도 약간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서프라이즈 지수죠.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왔으면 플러스, 안 나왔으면 마이너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죠. 오히려 두드러지는 회복세는 여전히 유로존에 가 있기 때문에 ECB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일정 부분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이 여전히 그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높은 쪽에 분포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ECB의 금리 인상 확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BOJ는 더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럽발 금리 변동성 리스크 그 다음에 가장 더딘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이번 주를 중앙은행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식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매크로 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결선상에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정책들이 정상화된다는 의미는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좀 회복세라든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좀 놓여 있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지난 4월하고 5월 6월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가 조금 빠른 속도로 좀 급냉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WTI 가격이라고 불리우는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좀 부진했던 요인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아까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 지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자체를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성장성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스타일 전략의 변화가 어느 정도 초래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흔히 얘기하는 고PER 주들이라고 불리우는 성장주들보다는 저PER 주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불리울 수 있는 가치주들이 이 과정에서 좀 반등을 하는 게 특징적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도 성장주, 고퍼주들보다는 오히려 저PER 주들이라고 불리우는 가치주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특성을 분명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한국 증시에 연결을 시켜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치주는 오히려 IT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IT주들은 올해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는 특성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IT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33%죠. 반면에 영업이익 비중이 38%죠. 여전히 PER을 좀 나눠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자기의 성장성보다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는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속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 2등 주긴 합니다만 올해 이익 성장성이 가장 높은 1, 2등 주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가치주가 선전하는 국면에 국내 IT주들이 계속적으로 주도주의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분명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좀 가치주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태까지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의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제품 가격대 스프레드가 별로 좋지 않았던 업종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가 화학군이었는데 철강 업종들은 먼저 가격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됐고요. 반면에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그 흔히 얘기하는 순수화학 업종들, 종목들이라고 불리우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와 같이 PER이 현재 5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은 가치주로서의 좀 부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유가가 박스권 하단에서 좀 올라오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배당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의 모습을 동일하게 좀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IT 말고도 정유라든가 화학 이런 업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해보면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지만 유가라든지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우호적인 장세는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화학 정유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전략이 타당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더위에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